여러분 안녕하세요. 요즘은 다양한 문서들이 보관의 편리성 때문에 디지털화되는 경우가 많죠. 스마트폰을 활용하면 여러분 책장과 서랍 속에 쌓여있는 책과 문서들을 간단하게 디지털화해서 보관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보관하고 계시는 명함, 책, 각종 계약서, 약정서, 서류 등의 종이 인쇄물을 디지털화하여 보관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스마트폰에 아무것도 설치하지 않고 자체 기능만으로 간단하게 손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스마트폰 기본 기능인 카메라를 이용을 하는 거죠. 자, 카메라를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카메라를 실행해서 문서를 비추게 되면 어느 정도 거리가 떨어지게 되면 문서 주위에 노란색 박스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문서가 제대로 스캔이 돼요. 이거 나오지 않은 분들은 설정에서 장면별 최적 촬영을 켜 주셔야만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중간에 보시면 동그라미 원 2개가 나오죠. 자, 이 2개의 원이 정확히 겹쳐서 노란색이 나오게 돼야 수평으로 된 사진을 찍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나오지 않으면 이 문서가 이렇게 삐뚤어질 수도 있고요. 가로 세로가 기울어질 수도 있겠죠. 최대한 스마트폰과 문서가 수평을 이루게끔 만들기 위해서 여기는 동그라미 2개가 노란색으로 겹쳐지게 만들어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설정으로 들어가셔서 제일 위에 있는 장면별 최적 촬영, 이걸 꼭 켜고 이용하도록 하시고요. 그 다음에 아래쪽에 있는 수직 수평 안내선도 켜 주셔야 문서 스캔을 하기가 좋습니다. 자, 뒤로 다시 돌아갑니다. 자, 그래서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요. 그 다음 노란색 사각형이 문서를 제대로 정확하게 구역을 정하지 못할 경우에는 이렇게 안쪽으로 집어넣었다가 다시 뒤로 빼시게 되면 노란색이 정확한 구역을 잡아주게 되겠죠. 자, 이 상태에서 중간에 노란색 원을 겹쳐지게 만들고요. 자, 여기서 사진을 찍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아래쪽에 갤러리로 들어가 볼게요. 자, 그러면 이렇게 문서가 찍힌 상태가 되겠죠. 여기서 아래쪽에 있는 연필 버튼 누릅니다. 그러면 여기서 구역을 설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각 코너에 있는 이 기억자 구역 범위를 좁혀서 내가 원하는 문서 범위로 잡아주면 되겠죠. 자, 이렇게 잡아줍니다. 자, 그 다음 아래쪽도 잡아줍니다. 자, 됐죠? 자, 그 다음 여기는 좁고 여기는 넓죠. 자, 위아래가 좀 길고 여기는 짧아요. 여기는 바닥이 보이고 이쪽도 바닥이 보이죠. 이 부분은 여기는 이 기능을 이용을 해서 조절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이 기능은 왜곡을 시켜주는 기능인데요. 이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 수평과 수직으로 왜곡을 시켜줄 수 있습니다. 자, 일단 수평부터 왜곡을 시켜 볼게요. 자, 이렇게 누르시면 자, 여기 좁은 부분이 넓어지죠. 자,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수평으로 딱 만들어 주고요. 자, 그 다음 이 수직 부분을 또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수직 부분도 넓히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빈 공간을 최대한 없애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자, 완료했습니다. 그러면 정사각형 모양으로 나오게 되죠. 자, 아래쪽을 좀 더 좁혀줄게요. 자, 그 다음은 밝기가 어두운 곳에서 찍을 경우도 많고 하기 때문에 이렇게 어두우면 문서가 깨끗하게 보이지 않을 수 있죠. 자, 그래서 이번에는 밝기를 조금만 조절을 해줄게요. 자, 아래쪽에 보면 밝기는 뭘까요? 여기 보시면 태양 모양이 있죠? 이게 밝기예요. 이거 누르시고요. 라이트 밸런스 바로 옆에 있는 밝기로 들어갑니다. 여기서 밝기만 조절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조절을 해주시면 훨씬 밝아졌죠? 간단하게 조절할 수 있어요. 저장합니다. 이렇게 해서 문서를 간단하게 스캔을 받을 수 있죠. 자, 이게 카메라와 갤러리의 기본 기능을 이용한 문서 스캔 방법인데요. 불편하죠. 다른 거 설치할 필요 없이 할 수 있어서 좋긴 하지만 조금 불편한 부분이 있고 퀄리티도 깔끔하게 나오지는 않습니다. 자, 그래서 문서 스캔을 전용으로 할 수 있는 앱을 이용을 하면 좀 더 간편하고 쉽게 좋은 결과물을 만들 수 있어요. 자, V플랫을 이용하는 겁니다. 이 V플랫은 국내 업체라서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고요. 제가 여러 가지 스캔 앱을 이용을 해봐도 이게 제일 괜찮아요. 이걸 이용을 하셔서 간단하게 스캔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V플랫 앱은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설치하실 수 있어요. 그러면 이 V플랫으로 실제 어떤 식으로 스캔하는지 해보고 그 다음 V플랫 사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런 한 장짜리 문서일 경우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한 장짜리 문서는 이렇게
손으로 들고 간단하게 찍어 주셔도 별 문제가 없겠죠. 자, 중간에 셔터 버튼만 눌러주시면 간단하게 스캔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한 장짜리를 찍을 경우에도 아무래도 손이 흔들리기 때문에 완벽하게 찍을 수는 없겠죠. 일반적으로 문서를 그냥 스캔을 할 경우에는 상관이 없지만 좀 더 깨끗하게 나와야 한다 할 경우에는 이렇게 손으로 들고 찍지 마시고요. 뭔가 거치할 곳을 만들어서 거치를 하고 찍으시면 훨씬 깨끗한 품질을 뽑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런 셀카봉 있죠? 이런 셀카봉에 카메라를 거치한 다음 책 같은 거를 이렇게 고여 놓고 그 위에 이렇게 얹어 놓고 찍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하면 훨씬 깨끗하게 뽑아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이 문서와 스마트폰의 높이가 일정하게 유지가 되기 때문에 화질도 굉장히 깨끗하게 나오고 이 문서를 최대한 크게 찍어줄 수가 있겠죠. 자, 그 대신 이렇게 손으로 잡고 있을 수는 없기 때문에 이 위에 무거운 걸 하나 얹어서 고정을 시키고 찍으시면 훨씬 더 깔끔한 스캔 품질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장비가 있으시면 좀 더 편리하게 할 수 있겠죠. 하지만 대량으로 찍으실 필요가 없고 간단하게 한 권, 두 권 정도나 또는 그때그때 필요할 때마다 찍으시는 분들은 구태여 장비까지 구입을 할 필요가 없으니까 이런 식으로 이용을 해서 간단하게 찍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책으로 스마트폰 고정을 하고 밑에 문서를 놔둔 상태가 되겠습니다. 모양은 좀 나지 않죠. 하지만 이렇게 찍으시면 손으로 들고 찍는 것보다는 훨씬 깨끗하게 만들어낼 수 있고요. 손으로 찍으실 경우에는 이 스마트폰을 잡고 움직이기 때문에 떨림도 있고 위치 잡기가 힘들지만 이런 식으로 찍게 되면 스마트폰은 고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래에 있는 문서만 잡고 위치를 잘 잡아주시면 아주 깨끗하게 스캔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기서 셔터 버튼만 눌러주시면 간단하게 찍어줄 수가 있겠죠. 문서를 자주 스캔을 하거나 책을 자주 스캔하시는 분들은 그때마다 이렇게 책 올려놓고 찍기 귀찮으실 경우 간단한 스탠드 장비를 하나 구입하시는 것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은 책 스캔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책을 스캔할 경우에는 책은 아무래도 이렇게 휘기 때문에 손으로 잡고 있을 수밖에 없죠. 이렇게 손으로 잡더라도 나중에 이 손가락은 전부 지워줄 수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스캔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셔터 버튼을 누르셔야 되겠죠. 자, 손으로 잡고 있는 상태에서 셔터를 누르면 불편해서 찍을 수가 없죠. 자,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우측 상단 점 3개 버튼 누르시고요. 여기서 타이머를 이용을 하는 겁니다. 타이머 누르시게 되면 처음에는 3초가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은 4초, 그 다음은 5초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책장을 넘기시면 4초가 지났을 때 자동으로 찍히게 되니까 셔터 누를 필요 없이 책장만 넘겨주면 되겠죠. 아주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겠습니다. 자, 4초로 일단 지정을 할게요. 자, 그 다음 셔터를 누른 상태에서 찍어 보겠습니다. 4, 3, 2, 1 나오고요. 찍히죠? 자, 됐네요. 자, 다시 또 나오죠? 또 넘기고 찍었죠? 자, 그 다음 또 넘기고 찍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찍게 되면 정말 편리해요. 책장만 넘기면 되기 때문에 여러분은 할 게 별로 없어요. 책 한 권도 10분이면 간단하게 전부 디지털화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멈춤 버튼만 누르면 전부 찍게 되는 거죠. 이번에는 V플랫 사용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V플랫 실행합니다. 자, 지금 문서가 이렇게 놓여져 있는데요. V플랫이 문서 테두리를 이렇게 측정을 한 상태가 되겠죠. 아까 갤러리에서는 노란색 박스로 나왔지만 V플랫은 초록색 박스로 나오게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아래쪽에 있는 이 버튼만 눌러주시면 바로 스캔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기본 폴더로 들어가시게 되면 바로 스캔이 돼서 나오죠. 자, 터치해 보시면 거의 완벽하게 들어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굉장히 깔끔하게 나오게 되죠. 자, 저 같은 경우에는 이 문서를 좀 더 선명하게 잘 나오게 하기 위해서 문서 배경을 파란색 종이를 깔고 찍었는데요. 여러분은 책상 위라든지 이렇게 문서와 구별되는 색 위에 얹어놓고 찍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도 완벽하게 잘리지는 않았네요. 그죠? 자, 이럴 때는 터치하신 다음에 아래쪽에서 자르기 버튼을 누르시고요. 필요 없는 부분은 잘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좀 전에 우리가 갤러리에서 본 것과 똑같아요. 사용 방법은 그대로 이렇게 해서 잘라주시면 되겠죠.
됐죠? 자, 그 다음 로테이트도 가능합니다. 이렇게 돌리시면 로테이트가 되죠? 원하시는 대로 이용하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완료하겠습니다. 아까 우리가 갤러리에서 찍은 사진하고는 또 다르죠? 여기는 진짜 PDF 문서같이 깔끔하게 나오게 되겠죠? 문제는 이렇게 빛이 비치거나 했을 때는 이 빛 반사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니까 되도록이면 광원이 일정한 곳에서 찍어주시는 게 좋겠죠? 차라리 약간 어두운 곳에서 찍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천장에 라이트가 있을 경우에는 빛이 한쪽만 반사되는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럴 때는 약간 어둡더라도 일정한 밝기에서 찍어주시면 어차피 이 V플랫에서 전부 밝기 조정을 해주기 때문에 훨씬 깔끔한 문서를 만들 수가 있어요. 자, 다시 터치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 V플랫의 장점은 텍스트가 인식이 돼요. 텍스트 인식하기 누르시면 여기에 들어있는 모든 텍스트를 전부 인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미지로 볼 수 있고요. 텍스트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거의 그대로 들어오죠? 거의 완벽하게 들어오게 되겠어요. 자, 뒤로 돌아갑니다. 자, 그 다음 좀 전에 우리가 책을 스캔을 받았죠? 이 책들이 지금 스캔 받은 게 전부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이것들도 다 모아서 한꺼번에 PDF 파일로 만들어 줄 수가 있습니다. 자, 1번 누르고요. 자, 그 다음 PDF 만들기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플러스라고 나오죠? 자, 이 플러스를 눌러서 2번, 3번, 4번, 5번, 6번 눌렀어요. 선택 완료합니다. 그러면 이 6개의 문서가 하나로 묶인 하나의 PDF가 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 품질도 정해줄 수 있죠?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최고 품질로 만들었는데요. 자, 이렇게 해서 PDF 만들기 합니다. 그러면 100% 끝났네요. 그죠? 파일 열기 해보시면 PDF 파일을 열어볼 수가 있어요. PDF 뷰어에서 한번 볼까요? 자, 그러면 지금 PDF 문서가 된 거예요. 아래쪽으로 올려보시면 이렇게 PDF 문서로 하나로 묶여서 들어가죠? 아주 간단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자, 이런 기능들이 V플랫의 최고의 강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앞서 시연했던 것처럼 여기 있는 점 3개 버튼 누르시게 되면 셔터 소리도 키고 끌 수가 있고요. 타이머가 여기 있죠? 타이머 누르시면 3초, 4초, 5초, 7초 7가지로 정해서 7가지 중에 여러분이 쓰시기 편한 걸로 지정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7초에서 한 번 더 누르면 원래대로 돌아오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자동 촬영 눌러볼게요. 자동으로 찍히죠? 문서가 있거나 찍을 수 있는 물체가 있으면 자동으로 촬영이 되게 됩니다. 이런 것도 편리하겠죠? 이렇게 카메라를 고정을 시켜놨을 때는 아주 쉽게 이용을 할 수 있어요. 자, 이 문서를 빼고 다른 문서를 넣어 볼게요. 자, 어때요? 이 구역 안에 제대로만 들어가면 알아서 자동으로 찍히죠? 자, 또 다른 거 한번 넣어 볼까요? 이렇게 이 V플랫은 스캔 받는데 특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 사용할 때는 카메라보다는 훨씬 쉽게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요즘은 공문서 같은 경우도 이렇게 디지털화가 된 경우가 많으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여러 서류나 또는 뭐 예전에 계약서라든지 이런 거 서류 버리기는 조금 찝찝하죠. 이런 것들은 전부 이렇게 스캔해서 보관을 해 두시면 공간도 차지하지 않고 분실이나 파손 위험성 없이 안전하게 보관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다시 위에 점 3개 버튼 누를게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손가락 지우기 있죠? 여러분이 스캔을 하시다 보면 손가락이 문서 끝부분에 걸치는 경우가 있죠? 이럴 때도 간단하게 자동으로 지워주게 되니까 편리하게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대신 문서의 상하단은 안 되고요. 양 옆쪽에 있는 손가락만 지워지게 됩니다. 자, 그 다음은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한 페이지짜리 서류죠. 자, 그런데 좌측 상단에 보시면 지금 1이라고 돼 있어요. 이걸 눌러보시면 한 페이지 스캔이라고 지금 돼 있는데 그 아래 보면 2페이지 스캔이 있어요. 이것은 펼친 상태를 스캔을 받는 겁니다. 2페이지 스캔일 경우에는 그럼 거리를 많이 떨어뜨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시는데 2페이지 스캔 눌러볼게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되죠? 화면이 세로로 바뀌어 버리죠. 자, 그래서 책을 이런 식으로 세워놓는 거예요. 그러면 좌측과 우측 페이지를 따로 나눠서 스캔을 받게 됩니다. 자, 이것도 한번 해볼까요? 자, 이렇게 책을 얹었어요. 자, 그러니까 어때요? 알아서 잡아주죠? 자, 책을 이렇게 움직이면 알아서 구역을 잡아주죠. 그리고 이렇게 펼친 상태에서는 그냥 놓게 되면 책이
위로 올라가 버리니까 손으로 잡아줘야 되죠. 자, 이렇게 잡은 상태에서 찍어줍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사진 눌러볼게요. 손가락이 없어졌죠? 좀 전에 손가락 자동 없애기 기능을 이용했기 때문에 손가락은 사라지게 되겠습니다. 옆으로 넘겨보시면 이렇게 전부 텍스트가 보이게 되고 양쪽으로 찍히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자르기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거꾸로 돼 있죠? 이거를 바로 돌려줄게요. 여기 누르시면 반대로 돌아가고 또 돌아가게 되겠죠? 완료해 볼게요. 자, 그 다음에 이 상태에서도 이 위에 보시면 페이지 수를 여기서 지정을 해줄 수가 있어요. 자, 위에 있는 게 첫 번째, 아래쪽이 두 번째인데요. 여기는 버튼을 누르시면 위에 있는 게 두 번째, 아래쪽이 첫 번째가 되죠. 자, 이런 식으로 바꿔줄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좌측 상단 또 버튼 누르시면 자동으로 인식하는 거죠. 한 페이지인지 두 페이지인지 아이가 알아서 인식을 하게 되겠습니다. 되도록이면 한 페이지씩 스캔하는 게 조금이라도 화질이 좋아요. 두 페이지를 한꺼번에 스캔을 받으면 편하긴 하겠지만 이왕 PDF로 만드실 때 좀 더 화질이 좋은 게 좋겠죠. 그래서 되도록이면 한 페이지씩 스캔 받는 걸 권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계속 찍으면 여기에 계속 쌓이게 되겠죠. 자, 이거를 한꺼번에 PDF로 만들 수 있습니다. 일일이 따로 찍어서 따로따로 PDF에서 불러들여서 좀 전과 같이 만들어줄 수도 있겠지만 예를 들어 책 같은 걸 스캔을 할 경우에는 따로따로 찍을 필요 없이 이렇게 한꺼번에 전부 찍은 다음 여기 있는 숫자 버튼 눌러서 바로 PDF로 만들기를 주시면 지금까지 찍은 것들을 전부 묶어서 하나의 PDF 파일로 만들어 주겠죠. 두 번, 세 번 손이 갈 필요가 없죠. 한 번에 끝나게 되겠습니다. 계약서라든지 약정서 이런 것들은 한 장만 있는 경우는 거의 없고 두세 장 이상씩은 다 되죠. 그런 것들은 이렇게 한꺼번에 찍어서 PDF로 만들기로 아예 하나의 파일로 만들어 두시면 보관도 용이하고 찾으시기도 편리할 거예요. 자, 그 다음은 요즘은 명함 주시면 그 자리에서 사진을 찍는 경우가 많죠. 거의 대다수가 그렇게 하실 텐데요. 이 명함도 간단하게 스캔 받아서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보통은 카메라를 이용을 해서 스캔 받아서 이용을 하시는데 이렇게 명함을 찍으셨을 경우에 전화번호라든지 주소라든지 이런 것들을 나중에 여러분이 기록을 할 때 다 일일이 수기로 또 쓰셔야 되겠죠. 이런 것들을 한 번에 해결해 주는 앱이 있습니다. 리멤버라는 앱인데요. 이 앱은 내가 이 리멤버 앱을 통해서 스캔을 받게 되면 리멤버 서버로 자동 전송이 되고요. 그 서버에 연결된 인공지능과 사람들이 직접 수기로 입력을 해주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느리지 않아요. 스캔을 하면 바로 전송이 돼서 오게 됩니다. 아주 간편한 앱인데요. 보안 때문에 좀 불안해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 리멤버 앱은 국내 회사라서 좀 더 안심하고 이용을 할 수가 있겠죠.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리멤버 앱 설치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리멤버 앱 실행합니다. 이 리멤버 앱은 SNS와 명함쪽 관리라든지 다양한 기능을 제공을 하는데 이 명함 등록하는 것만 이용을 해도 충분히 이용할 가치가 있습니다. 명함을 찍어서 간단하게 등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있는 카메라 버튼 누르세요. 사용법은 정말 간단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앞면을 찍습니다. 자, 그 다음 뒷면 추가할게요. 뒷면 찍습니다. 확인합니다. 자, 촬영 완료 누르게 되면 명함 등록한다고 하죠. 한 개의 명함이 등록됐다고 합니다. 자, 닫습니다. 그러면 잠시 후에 명함이 들어오게 돼요. 지금 입력 중이라고 나오죠. 이 리멤버 서버에서 지금 직접 수기로 입력을 하는 거예요. 인공지능과 같이 연동을 해서 입력을 하기 때문에 완벽하게 텍스트화돼서 오게 되겠습니다. 지금 알림 소리가 났죠? 전송됐다고 알림이 온 것 같습니다. 자, 다 완료되면 이렇게 알림이 오게 되고요. 알림에 체크를 하게 되면 바로 확인을 할 수 있죠. 눌러보시면 연락처, 휴대폰, 이메일, 유선전화, 팩스, 주소까지 완벽하게 들어오게 되겠죠. 자, 이것을 리멤버 앱을 이용하지 않으시면 리멤버 앱 들어가서 매번 보셔야 되잖아요. 이거를 아예 스마트폰 연락처에 등록을 할 수가 있어요. 이 상태에서 우측 상단에 점 3개 버튼 누릅니다. 그러면 휴대폰 연락처에 저장이라고 있죠. 저장합니다. 그러면 간단하게 내 휴대폰에 저장을 할 수 있어요. 허용합니다. 자, 전화기 앱 누르시고요. 여기서 연락처 들어가시면 바로 등록돼 있겠죠. 여기에 정보 버튼 누르시게 되면 좀 전에 리멤버 앱에서 스캔한 명함에 대한 정보가 그대로 들어오게 되겠습니다. 일일이 우리가 타이핑을 할 필요가 없어요.
명함을 자주 주고받으시는 분들은 필히 이용해야 할 앱이 되겠습니다. 꼭 써보도록 하세요.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은 각종 서류나 문서, 책, 명함을 스캔받고 저장하는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이 기능들은 실생활에서 정말 활용도가 높은 기능들이니까 많이 이용을 해보도록 하세요.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